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 may, 뭐뭐 해도 된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추측. 자, 추측으로 쓰이면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은 can은 이제 not이랑 같이 쓰여서 can not. 주로 can not으로 쓰여가지고 뭐뭐일 리 없다라고 쓰이죠. 뭐뭐일 리 없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동하고 추측으로 나눠서 이렇게 알아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 형태죠. 과거 형태. 그래서 이 행동에 자, 조동사가 행동으로 쓰였을 때의 과거는 얘는 이제 직접적인 과거가 없기 때문에 have to의 과거 had to로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may는 might고요. can은 could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추측으로 쓰일 때 과거형, 추측으로 쓰일 때 과거형. 이게 이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이 추측으로 쓰일 때 must의 과거형은 자, must have pp죠.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may는 역시 may have pp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could have pp죠. could have pp. 그래서 can have pp, could have pp나 could have pp도 쓰이지만 can have pp, can not have pp, 뭐였을 리 없다. can not have pp. 이렇게 나눠서 조동사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측으로 쓰였을 때 과거 형태가 이렇게 이게 과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완료 형태 must 조동사 플러스 현재 완료가 쓰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should have pp죠. 얘는 should have pp는 과거 행동에 대한 강한 후회죠. 그래서 업무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과거 행동에 대한 강한 후회다.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공식만 아시면 돼요. 공식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문법의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복권이 딱 당첨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10억이 딱 당첨됐어요.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반절은 부모님한테 드린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벌써부터 이제 집을 산다는 이렇게 학생들도 있고요. 또 자동차를 또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면은 나는 뭘 살 텐데, 내가 집을 살 텐데, 자동차를 살 텐데. 자, 이게 지금 진짜로 과거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가정법에서 나오는 과거는 과거. 자, 진짜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고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여기가 진짜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자, 일반 동사는 과거형을 사용하지만 자, 비동사의 경우는 was가 아니라 항상 자, were가 나온다.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뭐 현대 영어에서는 wa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were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죠. 과거 사실.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죠. 그래서 공식 가정법에 잘 나오는 공식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가정법에서 보이는 것들은 혼합 가정법이죠. 혼합 가정법. 그래서 혼합 가정법은 이제 가정법 과거하고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이렇게 섞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이 가정법 챕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에 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동사에 아주 많죠. 동사가 영어에서 한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고 동사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사죠, 명사. 그래서 명사는 이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이제 주어로 쓰였을 때 중요하고요. 자, 명사의 핵심은, 자,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이제 셀 수 없느냐가, 중요하죠. 얘는 항상 명사는. 왜? 자, 여기 보세요. 주어로 쓰일 때, 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자, 이렇게 동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언제 주죠? 동사에 영향을? 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자, 동사가 어떻게 변하죠? S나, 자, ES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3인칭 단수.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 그 다음에 집합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고유명사, 그 다음에 수상명사, 물질명사가 있죠. 그래서 우선 셀 수 없는 명사, 얘네들은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아까 현재 시제이면은 무조건 얘네들은 3인칭 단수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변화가 있겠죠. S나 ES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자, 보통 명사는 자, 복수이면은 복수 취급. 그다음에 단수일 때는 단수 취급하겠죠. 자, 집합 명사는 얘는 자,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군집 명사 구별을 해야 되죠. 군집 명사. 그래서 전체로 패밀리, 자, 패밀리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의 개개인이나 물건이 이렇게 모인 경우를 집합 명사라고 하는데요. 그 패밀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쓰였을 때는 단수 취급을 하죠. 집합명사로 쓰일 때는 단수 취급이 되지만 군집명사,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개개인이 뭐 밥을 먹고 있다. 가족들 개개인을 강조할 때는 군집명사로서 복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나누셔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쓰였을 때, 주어로 쓰였을 때 동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탭스에서 까다로운 부분, 이제, 고득점과, 이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부분이 이제 관사 부분이죠, 관사. 가장 상당히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장미의 가시와 같이 까다롭지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 잘 나오는 부분, 잘 틀리는 부분이 이제 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정관사가 있고요.
정관사가 있는데요. 부정관사는 이제 어나 언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있죠. 그래서, 자, 얘네들 용법, 관사에서의 핵심은 용법이죠.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정관사의 용법, 먼저 하나, 기본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어떤의 의미가 있죠. 어떤, 그 다음에 같은, 그 다음에 퍼의 의미, 뭐뭐마다, 그 다음에 종족 대표가 있죠. 자, 이런 용법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정관사도 용법에 있죠. 먼저 언제 쓰이냐 정관사는, 자,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할 때, 그 다음에 수식어구에 의해서 한정될 때, 수식어구에 의해서 한정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종족 대표를 나타낼 때, 네 번째는 시간, 수량의 단위 명사로서,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특정 명사 앞에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자, 특히 이제 정관사가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부분이 있죠. 생략되는 부분, 생략되는 부분. 그래서 언제 생략되냐? 첫 번째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이제 그 운동 경기명, 스포츠죠, 스포츠. 자, 운동 경기명에서 이제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본래 건물이 자, 추상적인 목적으로 본래의 추상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때. 그러다 내가 학교를 가는데, 원래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수업을 받으러. 그래서, 그 수업을 받을 추상적인 목적으로, 본래 추상적인 목적으로 갈 때는 go to school이지만, 자, 그냥 그 학교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go to the school. 그냥 건물 자체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go to the school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사가 생략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좀 더 자세한 것은 각 챕터에서 조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주어를 이렇게 동사와 명사 부분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이 몇 가지가 이제 영어의 한 85% 정도 부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죠, 형용사. 자, 이러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그래서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는 자, 용법이 이제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 있죠. 그래서 한정용법은 꾸며주는 것, 수식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서술용법은 보고로서 사용되는 경우 서술용법이 있다. 자, 한정용법은 좀 체크해야 될 게 위치죠. 위치.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치죠. 전치. 앞에서 꾸며주는데 자, 예외적으로 후치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두 개 단어 이상일 경우에 후치, 형용사구. 그 다음에 sing이나 그다음에 body로 끝나는 명사. 그래서 anything, everything, anybody, everybody 이런 명사들은 무조건 후치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사, 아까 동사나 이런 형용사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부사죠. 부사는 형태가 중요하죠. 형태. ly를 붙인다. 근데 원칙적으로 형태가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역시 우리가 챕터를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역시 위치죠. 얘도. 특히 이제 빈도부사 위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이제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자, 이 전치사도 이제, 각각의 어떤 의미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문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단문이죠, 단문.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하나가 있다. 그럼 복문은 뭐죠? 복문은 먼저 중문부터 할까요? 중문은 자, 이런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접속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다. 이 접속사가 만약에 등위 접속사면은 등위 접속사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등위 접속사면은 중문이 되는 거죠. 이게 중문 등위 등가라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장이 이 가치가 같다. 이런 등위 접속사. 근데 종속 접속사가 되면은 복문이 되는 거죠. 일단은 복문이다. 이것도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접속사, 특히 이제 종속 접속사가 중요하고요. 접속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체적인 문법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앞으로 문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특히 세부적인 내용과 각각의 이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꼭 반드시 탭스 문법이라든지 다른 시험에서도 고득점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우리 또 함께 또 세부적으로 같이 각각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또 각각의 챕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